예, 경작 입문 이범우입니다. 5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탄력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경작 입문을 하시면서 아마 조금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다른 그 경작 입문 개념들은 어느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탄력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조금 많이 안 들어왔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고, 뭐 그렇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강의안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강의안은 30쪽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어떤 학생이 그 아래 한글 파일 말고 PDF 파일로도 이렇게 올려달라고 업로드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강의 계획서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지금 올려놓는 세 번째 강의안까지 전부 다 PDF 파일 하고 아래 한글 파일하고 같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PDF 파일을 다운받아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생각은 좀 아래 한글 파일 올려놓으면 PDF 파일로 전환시키는 거 이거는 뭐 학생분들이 쉽게 하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냥 제가 한 번 더 뭐 어차피 PDF 파일로 변환시켜 놓는 거니까 그거 저기 강의안 업로드할 때 같이 업로드하면은 여러 학생들이 편하실 듯 싶습니다. 그래서 아래 한글 파일 그리고 PDF 파일 같이 올려놨으니까요. 둘 중에 뭐 더 좋은 걸로 다운 받으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요. 아래 한글 파일을 PDF 파일로 변화시키다 보면 살짝 깨지는 경우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그 두 줄로 돼 있었던 게 한 줄로 되어 버린다든지 아니면 한 줄짜리가 두 줄이 된다든지 그래서 살짝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감안해 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PDF 파일보다 이상하다 그러면은 아래 한글 파일 다시 열어가지고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의안 세 번째 강의안을 띄워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서부터 이제 탄력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 생산자의 행태는 이제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고요. 소비자의 행태는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에 의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화의 가격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시장에서 재화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재화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도록 조정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균형 분석도 우리가 해보고 그랬는데, 자, 우리가 앞에서 논의했던 수요와 공급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정량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정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수요량과 공급량의 변화 방향,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변화 방향 그리고 균형 애초의 균형과 새로운 균형에서 가격의 변화 방향 그리고 균형 거래량의 죄송합니다. 균형 가격의 변화 방향 그리고 균형 거래량의 변화 방향 뭐 이런 것들만 이제 찾아봤습니다.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변화하는 방향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은 변화하는 그 크기 또는 변화하는 그 정도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정말 정성적인 분석뿐만이 아니라 좀 정량적인 분석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오는 지표가 탄력성이라고 하는 지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그 결정 변수의 변화에 대해 반응하는 정도를 나타내주는 지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 조금 더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수요 측면에 관련된 탄력성 그리고 공급 측면에 관련된 탄력성 크게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근데 수요 측면에 관련된 탄력성은 일단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리고 수요의 소득 탄력성 그리고 교차 탄력성이라고 하는 세 가지 개념이 있고요. 공급 측면하고 관련된 건 공급의 가격 탄력성 하나만 이제 주로 설명을 합니다. 뭐 다른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냥 이 정도로만 해가지고 탄력성 네 가지 개념을 갖다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고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이해를 하시면 그리고 나머지 탄력성 개념은 별로 그렇게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런데 탄력성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제가 예를 드는 게 이제 공을 갖다 여기서 바닥으로 떨어뜨린다라고 이제 예를 많이 듭니다. 그럼 공을 여기서 떨어뜨렸을 때 이 정도. 자, 이 정도에서 떨어뜨리면은 바닥에 맞고 튀겠죠. 튀는데
어느 정도까지 튈까? 여기서 떨어뜨렸는데 제 이마 높이에서 떨어뜨렸는데 바닥에 맞고 다시 제 이마만큼 튀어오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튀어오르는 게 아주 조금만 튀어오를 수도 있고 또는 튀어오르는 게 굉장히 높게 튀어오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를 갖다가 우리가 표현할 때 탄력적이다, 탄력적이지 못하다, 뭐 신축적이다, 신축적이지 못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뭐 얼마나 튀어오를까요? 공을 여기서 떨어뜨린다라고 했을 때 바닥에 맞고 어느 정도나 튀어오를까? 이거는 그 공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뭐 바닥의 뭐 재질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긴 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건 공이 어떤 형태의 공이냐, 어떤 공이냐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떨어뜨리는 공이 볼링공 같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볼링공은 바닥에 맞고 거의 튀어오르지 않을 겁니다. 골프공 같으면 어떨까요? 저는 골프를 안 쳐야 잘 모르긴 하지만 맞고서 한 이 정도 튀어오를까요? 뭐 농구공이나 배구공도 여기서 이렇게 뭐힘 줘가지고 떨어뜨리지 않는 한 이 높이까지 다시 올라오지는 않을 겁니다. 축구공도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데 어떤 공은 요 높이까지 떨어뜨린 그 원래의 높이까지 올라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 그 딸들이 좀 어렸을 때 좋아했던 탱탱볼 같은 경우는 맞고서 튀어오르는데 원래 높이보다 놓았던 높이보다 훨씬 더 많이 튀어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놨을 때 이만큼 그대로 그 높이만큼 튀어 올랐다라고 하면 이거는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표현하기가 참 애매하죠. 그래서 그럴 때를 갖다가 단위 탄력적이다라고 뒤에 이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단위 탄력적이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이상한데요. 그렇긴 한데 영어로 이제 그 단위를 유닛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유닛의 의미가 단위 말고 1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떨어뜨리면 그만큼 올라온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탄력성이 1이다 라고 하는 걸 단위 탄력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떨어뜨렸는데요. 그 높이만큼 올라오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뭐 요만큼 올라온다 라고 하면 탄력적이지 못하다.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비탄력적이다 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여기서 떨어뜨렸는데 요 높이보다 조금 더 튀었다라고 하면 요거는 탄력적이다 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떨어뜨렸는데 맞고서 튀어오르질 않는다라고 하면 그때는 완전하게 비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떨어뜨렸는데요. 바닥에 맞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손목이 안 보이시죠? 저기 대기권 뚫고 우주까지 날아가 버렸다라고 하면 그때는 탄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완전 탄력적이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을 미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튀어오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 놈이 영향을 받는 놈한테 영향을 미쳤는데 그때 영향을 받는 놈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그 정도를 나타내 주는 걸 탄력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영향을 미치는 놈이 있고 영향을 받는 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영향을 정말 미치는 놈을 여기서처럼 뒤에다 둡니다. 그리고 영향을 받는 놈을 앞에다 둬요. 그래서 가격이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러면 엄밀하게는 수요량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뒤에 보면은 소득이 변화하면 또는 다른 재화의 가격이 변화하면 그때는 이제 수요량이 변화하지만 수요 자체도 변화를 하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그리고 수요의 다른 재화 가격 탄력성. 근데 너무 길죠? 수요의 다른 재화 가격 탄력성 그럼 너무 길어요. 그리고 헷갈려요. 그래서 그냥 교차 탄력성이라고 그놈은 불러줍니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표현, 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그다음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이것들 말고도 하여튼 영향을 미치는 놈하고 영향을 받는 놈이 있으면은 탄력성 그 개념을 갖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라고 하면 앞에 나와 있는 거 수요는 영향을 받는 놈 그리고 가격은 영향을 미치는 놈. 그래서 보통 A의 비탄력성 하면 B가 A한테 영향을 미치고 A는 B로부터 영향을 받는 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이 변화했을 때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화하는지 나타내주는 지표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탄력성은 영어로 일레스터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발음하기도 힘들고요. 그 다음에 뭐 기억하기도 힘들 정도로 길죠. 그렇지만 수요의 가격 탄력성, 프라이스, 일레스터설이 오브 디맨드 해가지고 일레스터설이 앞에 붙어 있는 거, 탄력성 앞에 붙어 있는 게 등한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기는 프라이스 일레스터설이니까 프라이스가 영향을 미치는 놈,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오브 디맨드 했을 때 디맨드가 영향을 받는 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말로 표현할 때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하여튼 탄력성 앞에 붙어 있는 놈이 영향을 미치는 놈,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수요가 영향을 받는 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요거는 또 어떻게 표현을 하기도 하냐면은 가격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뭐 가격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 그러면은 가격이 영향을 미치는 놈이고 수요량이 영향을 받는 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럼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 정의는 어느 재화의 가격이 변화했을 때 그 재화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주는 지표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구할 때는 수치니까 이게 수치값이거든요. 지표라서 수치로 나와요. 숫자로 나와요.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누어 가지고 구한다. 그러니까 분모에는 가격의 변화율이 들어가고 분자에는 수요량의 변화율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럼 수요량의 변화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니까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뭐 가격이 좀 편할 수도 있겠네요. 가격이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면은 변화율을 따질 때는 어떻게 따지나요? 1,200원, 즉 변화 후의 가격에서 변화 전 가격 1,000원을 빼주고 다시 변화 전 가격 1,000원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1,200 빼기 1,000원, 1,200원 빼기 1,000원, 그리고 나누기 1,000원 해가지고 그러면 20%라고 하는 1,200원에서 1,000원 빼주면 200원이 되고요. 그놈을 1,000원으로 나눠주면 20%가 되는 거죠. 0.2, 20%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변화율을 구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랐어. 얼마나 변화한 거야? 물어보면 누구나 다 쉽게 20% 변화한 거지, 20% 상승한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어떻게 구하느냐? 변화 후 가격에서 변화 전 가격을 빼주고요. 그놈을 변화 전 가격으로 나눠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변화율은 항상 변화 후 빼기 변화 전, 그걸 변화 전으로 나눠준다. 뭐 영어 좀 쓰면요. 변화 후 빼기 변화 전, 죄송합니다. 변화 후 마이너스 변화 전 오버 변화 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하면 되는데요. 그 변화 후에서 변화 전을 빼준 거, 그거는 아까 1,200원에서 1,000원 빼준다.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증가한 거죠. 그래서 200원만큼 증가했다. 그러니까 증가분이 200원만큼이다. 변화분이 200원이다. 변화량이 200원이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분을 갖다가 써줄 때 뭐라고 써주냐면 여기 중간에 있는 요 기호 델타라고 하는 기호로다가 써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델타라고 하는 기호가 나오니까 이거 요즘에 코시국이어가지고 뭐 델타변이 얘기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대문자 델타예요. 그리스 문자도 대문자 소문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문자 델타입니다. 그래서 대문자 델타를 써주면은 항상 기억하실 때 수학에서는 또는 수학을 이용하는 서열과학 또는 자연과학, 뭐 공학에서는 델타가 나오면 델타는 변화분이다, 변화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변화분은 변화 후 거에서 변화 전 것을 빼주면 이제 변화분 델타를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이 식에서 분자에 나와 있는 거 이게 수요량의 변화율입니다. 그리고 분모에 나와 있는 요놈이 가격의 변화율이에요. 아까 가격의 변화를 구했으니까요. 가격의 변화율은 가격의 변화분을 애초의 가격, 원래의 가격, 변화 전 가격으로 나누어 가지고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P라고 하는 건 엄밀하게 얘기하면 변화 전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아주 조금 변화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변화 전이나 변화 후나 거의 가격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격이라고 써놨는데 엄밀하게 변화 전 가격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위에 있는 수요량의 변화율이에요, 이게. 그래서 델타 QD 오버 델타 T, 죄송합니다. 델타 QD 오버 QD가 되는데요. 이것도 변화 후
수요량에서 변화 전 수요량을 빼준 거, 그게 델타 QD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분모에 있는 QD는 변화 전 수요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피자 수요량이 10판에서 8판으로 줄어들었다. 10판에서 8판으로 감소했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변화 후 것이 8판이고요. 변화 전 것이 10판이에요. 그래서 8판에서 10판 빼준 거, 즉 마이너스 2판, 빼기 2판, 마이너스 2판, 이게 바로 피자 수요량의 변화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놈을 갖다가 애초에 피자 수요량 10판이었죠. 그걸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판을 10판으로 나눠주면은 마이너스 20%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피자의 수요량이 10판에서 8판으로 줄었어. 변화율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우리 누구나 쉽게 20%지, 아니 마이너스 20%지? 이거 정확하게 얘기해요. 아니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뭐 정말 10만 원짜리 있는데 이게 세일해가지고 8만 원이 돼요. 그럼 누구나 다 20% 할인했네. 정말 20% 디스카운트 했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누구나 다 쉽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정말 변화율 따질 때 어떻게 하느냐? 변화분을 정말 그 변화분을 수요량의 변화분을 수요량으로 나눠주면 수요량의 변화율, 가격의 변화분을 가격으로 나눠주면 그게 가격의 변화율. 그래서 델타 QD 오버 QD가 그러니까 요 식에서 요 세 번째 정말 변에 나와 있는 거 여기서 분자에 있는 거 델타 QD 오버 델타 P 요게 수요량의 변화율. 그 다음에 분모에 있는 요 놈은 델타 P 오버 P라고 하는 것은 가격의 변화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탄력성은 영향을 받는 놈의 변화율을 영향을 미치는 놈의 변화율로 나누어 가지고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근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 구할 때만 살짝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가격과 수요량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고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가격의 변화율이 플러스이면 수요량의 변화율은 마이너스가 돼요. 그럼 플러스 분의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전체적인 크기가 마이너스가 되죠. 우리 그냥 숫자가 나왔을 때 양의 정수로 나오는 게 또는 양수로 나오는 게 0보다 큰 수로 나오는 게 0보다 적은 음의 정수 또는 음의 그 수로다 음수로 나오는 것보다 훨씬 다루기가 편하거든요. 정말 생각하기도 편하고요. 그래서 이거 그냥 델타 QD 오버 QD 오버 델타 P 오버 P 요거 그대로 놔두면은 결국은 0보다 작은 값 또는 0이라는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0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 나오거든요. 헷갈려요. 그래서 앞에다가 뭘 붙여주냐면은 마이너스를 하나 더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델타 QD 오버 QD 오버 델타 P 오버 P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전체적인 크기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으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셔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누어 가지고 구한다. 그런데 이렇게 구하면은 0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 나오니까 앞에 마이너스 붙인다. 그러면은 이 전체는 마이너스 수요량의 변화율 오버 가격의 변화율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나오니까 우리가 다루기 편하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수요량의 변화율은 델타 QD 오버 QD 이렇게 이제 찾아낼 수 있고 가격의 변화율은 델타 P 오버 P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앞에 마이너스 여전히 붙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정리를 해보는데요. 자, 여기 있는 세 번째 변에 있는 델타 QD 오버 QD 오버 델타 P 오버 P 그러니까 분모에 델타 P 오버 P가 들어가는 거고요. 분자에 델타 QD 오버 QD가 들어가요.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분수 중에 대분수라고 얘기를 하죠. A분의 B 분의 C분의 D. 그래서 분모에 A분의 B가 들어가고 분자에 C분의 D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거 정리하는 거 있죠. 어떻게 정리하면 돼요? 분모의 분모하고 분자의 분자 요 둘을 곱해가지고 분자로 놓고요. 그 다음에 분모의 분자와 분자의 분모를 곱해가지고 분모에다 둡니다. 다시 한번 대분수일 때 그때는
분모의 분모와 분자의 분자. 그러니까 A분의 B 분의 C분의 D다라고 하면 A와 D를 곱해주면 그게 분자로 가고요. 그 다음에 분모의 분자 그리고 분자의 분모, 그러니까 B와 C를 곱해준 걸 그걸 갖다가 분모로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시면은 분자의 죄송합니다. 분모의 분모가 P죠, P. 얘가 분모의 분모예요. 그리고 분자의 분자는 델타 QD예요. 그러니까 그 둘을 곱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델타 QD 곱하기 P 해가지고 분자로 두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모의 분자 델타 P하고 그리고 얘가 왜 드래그가 안 되냐? 자, 분자의 죄송합니다. 분모의 분자 델타 P하고 안 되네요. 그리고 분자의 분모 QD하고 그 둘을 곱해가지고 어디로 두냐? 여기 보시면 분모로 두시면 돼요. 근데 곱하기로 돼 있는 건 이렇게 떨어뜨려 놓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떨어뜨려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B 곱하기 C 분의 A 곱하기 D잖아요. 그러면 이거 B분의 A 곱하기 C분의 D 이런 식으로 또 나눠 놓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죠. 6분의 1은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잖아요. 그 다음에 2분의 9는 2분의 3 곱하기 2분의 3이에요. 그래서 그냥 분자는 분자대로 곱하기로 나눠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분모도 분모대로 곱하기로 나눠주고 그런 분수를 곱해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좀 똑같은 값이 됩니다.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요. 그래서 와 되게 오래 걸렸는데요. 탄력성, 수유의 가격 탄력성만 제대로 아시면 돼요. 그래서 수유의 가격 탄력성 어떤 지표냐라고 했을 때 어느 재화의 가격이 변화할 때 그 재화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화하는지 나타내주는 지표이다.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했을 때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누어 가지고 구한다. 탄력성 모두 다 이렇게 구해요. 그런데 유독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 변화율하고 가격의 변화율하고 그게 방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는 마이너스고 하나가 마이너스면 다른 게 플러스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둘을 나눠주면은 항상 마이너스 값 또는 수요량의 변화율이 0이면 그때는 전체 크기가 0이 되죠. 탄력성 크기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하나 더 붙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마이너스 수요량의 변화율 나누기 가격의 변화율로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 수요량의 변화율은 델타 QD 오버 QD 가격의 변화율은 델타 P 오버 P 그래서 여기서 델타라고 하는 것은 변화분을 의미한다. 변화 후 수요량에서 변화 전 수요량을 빼준 게 델타 QD 즉 수요량의 변화분 그 다음에 변화 후 가격에서 변화 전 가격 빼준 게 이게 델타 P 즉 다시 말해서 가격의 변화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델타 QD 오버 QD 오버 델타 P 오버 P 이렇게 이제 찾아낼 수 있고요. 식으로 따지면 그리고 그걸 정리하면 마이너스 델타 QD 오버 델타 P 곱하기 P 오버 QD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찾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조금 어려우시죠? 예.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보통 엡실론 P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자에서 그러니까 영어 알파벳의 E에 해당하는 게 그리스 문자에서 엡실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 문자 좀 따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 학문이라는 게 영미 뭐 이런 나라들에서 이제 주로 출발을 했으니까 많이 좀 해왔고 뭐 현재 경제학은 뭐 거의 미국 그 경제학자들이 잡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쓰면은 영어 약자로 쓰면 뭐 P 이렇게 써버리면은 조금 헷갈릴 수 있잖아요. E라고 쓰면은 E는 균형을 E점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니까 헷갈리죠. 그래서 아예 그리스 문자를 갖다가 많이 가져다 씁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자 엡실론이에요. 그래서 엡실론 P. 그래서 이 엡실론이 수요 측면의 탄력성을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요 측면의 탄력성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그리고 수요의 다른 재화 가격 탄력성, 교차 탄력성이라고 부르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 아래에다가 가격을 나타내주는 P를 써가지고 엡실론 P
이렇게 이제 주로 씁니다. 근데 또 다른 책에서는 이렇게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엡실론이라고만 쓰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거 말고 뭐 에타라고 쓰든지 하여튼 다른 기호를 이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쓰고 나면 그 밑에다가 여기서 엡실론 P는 수유의 가격 탄력성을 의미함이라고 이제 단서를 달아놔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그림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피자 가격이 2만 원에서 16,000원으로 변화를 했어요. 그때 피자의 수요량은 12판에서 15판으로 증가했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럼 피자의 가격이 2만 원에서 16,000원으로 하락했다. 얼마인지, 몇 퍼센트 하락했는지, 그리고 피자의 수요량이 12판에서 15판으로 증가했는데 얼마만큼 증가했는지, 몇 퍼센트 증가했는지 잠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